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의 부패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데요. 뇌물 등을 받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공직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일 겁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게, 왜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지자체장이 자기 소유의 땅이 포함된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시행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작은 개발 사업 하나에도 지역의 땅값은 크게 흔들립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이든 본인이 공약한 사업이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행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입은 언제나 투자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지자체장 자신이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일 또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국 256개 지자체장 가운데 상당수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2015년 전국 집가 변동률은 2.4%, 지자체장들이 보유한 토지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6.8%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6년 사이 보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신고한 재산이 많이 불어난 지자체장들입니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부동산은 17억 원 넘게 올라 1위를 기록했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땅값은 6년 전보다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상위 10%를 분석해보니 평균 65.5%의 땅값 상승을 누렸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자체장 땅값 상승의 내막을 추적해왔습니다. 일반 공장과 임야가 모여있는 서울 외곽의 한 토지입니다. 이곳의 지가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수억 원씩이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곳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가 이 지역에 친환경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이 계획을 세우고 발표한 하남의 지자체장 이교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 평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 이교범 시장. 하남시에 보유한 부동산이 10,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시장은 이 땅으로 매년 3억 원가량의 평가 차익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 이게 복합 물류단지 들어간다니까 또 맹지만 또 사들이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그래도 맹지는 또 보상이 괜찮게 나오거든. 예, 그거밖에는 없죠. 지자체 자체 내에서 이제 무슨 사업 계획이 나오면 상승하는 그런. 2011년 하남시는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에 따라 이 일대에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땅값은 요동쳤습니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류된 상황. 하지만 하남시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언젠가 다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다시 그거를 하자 그러니까 다시 좋아지고 있죠. 이 시장은 현재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상태. 하남시 측은 이 시장이 이 땅을 상속받았을 뿐 개발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예천구는 지역의 오랜 현안이었던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 대심리 일대에는 투자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청사 이전을 결정한 이현중 군수가 이곳 대심리에 노른자 위 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천군의 중심지인 예천읍. 지역 경기 침체로 고심하는 상인들에게 군청 이전 소식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비트든지 말든지 자기 산 뭐 지나오면 그래도 길이 이거 군수 몇 대 군수 지났을 거니.
이모들 명 전부 수십억 들어가 다 했는데 오늘 나 갑자기 미리 간다 그렇게 다 속는다는데 전부 다. 다 죽는다고 봐야지. 20여 년 전 예천군은 지금의 신청사 부지를 매입했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주민 여론의 반대 때문에 사업은 보류됐습니다. 다시 청사 이전이 거론된 것은 2014년. 현직 이현중 군수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2017년까지 총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된 경북도청을 빼닮은 신청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입니다. 군청 이전 발표 이후 침체된 예천읍의 분위기와 달리 대심리 일대에는 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쪽으로 집값은 뭐 많이 올랐죠. 군청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대심리 쪽으로 이전이 없으니까 이제 대심리 쪽으로는 집값은 한강 하시고 10년 전라고 하면은 뭐 한 300~400% 올라갔다고 해야죠. 때문에 군청 이전으로 덕을 보는 건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 그 사람들 현지는 거의 없죠. 이게 저게 20년 전에 그 군청 발표하고 그때 외지 사람들이 다 매입해 놓은 것들이니까. 이현중 군수는 이곳 대심리의 중심지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주인입니다. 대심리에 투자 바람이 불면서 이 군수의 부동산 평가액은 6년 새 74.7%, 10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군수는 대심리 일대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 군수님 그 토지 지가가 연기 중에 한 5억 원 정도 올랐다고 저희가 관계상으로 확인이 좀 했거든요. 그건 뭐 제가 갖고 있는 땅만 오른 것이 아니고 예천군 전체적으로 다 그래 오른 거예요. 김규선 연천 군수는 전임 김규태 군수의 동생입니다. 두 형제의 연천 군수직 재임 기간을 합치면 14년에 이릅니다. 김 군수는 지역에 2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땅 부자 지자체장입니다.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6년 사이 그가 소유한 땅값은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김 군수의 부동산 투자는 이후에 진행된 연천군의 주요 사업들과 궤를 같이 움직입니다. 2002년 친인척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볼링장 부지, 전철화 예정인 경원선 전곡역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대에는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설정돼 전철이 개통되면 다시 한번 개발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단지가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하나 생기면 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개발이 되고. 2006년 형 김규배 전임 군수로부터 사들인 밭 바로 앞에는 읍사무소와 공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고 80년대 사들인 장탄리의 잡종지 앞에는 37번 국도가 새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친인척의 사정 때문에 매입하게 됐을 뿐 투기성 매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남한테 사고 뭐 제가 도시 개발되는 데다 샀을 모르는데 네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땅들이 예. 솔직히 이게 재산 가치는 지금 22억 정도 나오지만 네. 실제로 이게 판매가 안 되는 데입니다 전부. 예. 이게 저희가 참 애를 먹고 있고 네. 그렇게 만들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해명은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권자들은 지자체장들에게 행정적 판단을 위임했을 뿐 그 판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까지 허락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결과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공직자나 단체장한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되 거기에서 발생한 일종의 초과 이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이 갖지 못하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윤리법을 참고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부터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자신의 땅에 개발 사업 등을 유치해서 막대한 부동산 평가 차익을 올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보셨습니다만 자신의 후원 회장이나 종친들의 땅이 있는 곳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땅값을 올려준 지자체장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사곡만. 거제를 대표하는 청정해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곳 바다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다 하고 이 물이 깨끗하고 한 게나 이런 거 잡아갖고 우리가 다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 개를 갖다 이리 무시여기고 그래 이 사국 주민을 갖다 그리 물보듯 싶어고 이래갖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분합니까? 국가산단은 건설업자 출신인 권민호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권 시장은 2012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업단지 최적지로 거제 덕곡만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예정지를 덕곡만에서 사곡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느닷없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은 뭐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하자 어떤 단위에서 뭐 결정 그런 거는 뭐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 이제 그냥 그 뭐 시장의 어떤 판단에 해가지고 사곡이 더 낫다. 사곡만이 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뒤 거제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권 시장의 한 측근이 사곡만에 미리 땅을 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곡 국가산업단지는 작은 섬을 끼고 사업지가 결정됐습니다. 섬은 뱀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사두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섬은 권 시장의 후원회장이었던 김모 씨의 땅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권 시장이 당선된 직후인 2010년 10월 이 섬을 사들인 것으로 나옵니다. 김 씨는 섬 땅값의 90%를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대출 얼마나 받으셨어요? 8억 받았죠. 9억짜리 땅 사시는데 8억을 대출 받으셨어요? 내 오빠 집을 제끼고 8억 받았죠. 급하게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 섬은 사실상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식장 만들려고 하는 그쪽은 지금 모든 인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 나와서 야적장을 못하지. 혹시 권 시장에게 개발 계획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닐까? 산업단지 이런 얘기 아예 안 나가요. 그 뒤에 이제 사수섬 쪽으로 내가 사대 이제 부근에 회장을 그때 이제 맡았지. 이런 대사랑 신문에 뭐 계획 그런 소리 하더라고. 특정인 그 공작 하는데 그 정보를 얻어가 내가 샀다. 내 하늘로 우리를 하늘 보고. 그러나 김 씨가 이 섬을 사기 전인 2010년 5월 이미 국가산업단지 공약이 나왔고 사곡만은 당시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김 씨가 산업단지 건설로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얼마의 이득을 보게 될까? 사업추진단은 토지 보상비로 제곱미터당 평균 15만 7천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금액은 김 씨가 섬을 샀을 당시 4만여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9억 원에 산 땅을 30억 원 이상에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권 시장에게 특혜 의혹 논란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권 시장은 무턱대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 할 일이 없어요? 염태영 수원시장. 파주 염씨인 그는 종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내게 이런 큰 돈을 주실까? 집안 문중이란 무엇인가?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는 다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로 꼭 환원하리라. 이 장학금보다 몇 배로 되돌려주리라. 염 시장은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되자 종친 할아버지를 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염 시장이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식물원에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길 건너편에는 염씨 종친의 땅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 선거를 2달 앞두고 발표돼 논란이 됐습니다. 염 시장은 또 의혹을 제기한 신문사를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현재 염 시장 종친 땅 위로는 송전선이 지나가고 땅 전체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개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뭐 지정 목적에 뭐 합당하지 않으면 불합리하면 합리적으로 해주겠죠. 그냥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염태영 시장 측은 종친 땅 논란에 대해 송전탑 이전 없이는 집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단지 조성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지역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지금 유재준 국방부 전투수장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생존과 인파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 강력히 규탄한다!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성주 국민 5만 국민은 분노합니다. 너가 4만 5천밖에 안 되니까 다 죽어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래밖에 못 받아들이네. 진짜 우리나라를 방어를 위해서 우리 주 목적 같으면 성주에 배치하면 안 돼요. 실은 우리가 저런 거는 우리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을 방어해야죠. 안 받습니까 이거는. 성주로 내려가서 우리 국민들이 찾아뵙고 또 이거에 관련돼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나. 오늘 상주에 같이 가려고 했던 지금 성주입니다. 성주. 오늘 3시에 사드 이 결정 보도가 있은 후에 우리 성주는 지금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입니다. 2만 5천 명의 성주 군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야트만하게 300 몇십 미터면은 진짜 얕은 야산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냥 산보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장관님이 한번 분명히 오셔가지고 그 성산포대에서 성주 엄대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내려다 보시면 바로 눈앞에 2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본이나 광안 같은 데는 왜 하겠습니까? 우리 성주 군민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일본이나 미군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싸늘하도? 최근에 회장은 저희들이 개비지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광 앤더슨 공군기지를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는 비행장도 사드 배치되어 있는 지역과 4km 이상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남태평양 바다고 뒤쪽으로는 민가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가는데 민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자파가 안전한데 왜 미군들은 그 안에 사람이 없고 성주 군민은 왜 인체에 아무런 유해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미군은 전자파 받으면 안 되고 성주 군민은 전자파도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가족분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택사에 사십시오.
그럼 저희도 조금 인정해 드릴게요. 걱정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400m 정도에서 레이더가 위치하고 거기서 이렇게 고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근데 전혀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하고 이야기해서 처리하도록 하죠. 처리할 용이 있습니까? 처리하겠습니까? 오늘 발표를 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불가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도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오늘 미결이 몇 건인데 어느 정도 처리가 더 되겠느냐 압박을 주는 거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전장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여기에 반대 수가 없죠. 교회에서는 아닌데 저희는 뭐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고 이 회사는 얘기를 하니까 너는 이 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야지